코성형 수술을 할 때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로 상담 때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형물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보형물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이러한 재료들이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코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콧등, 코끝, 그리고 코끝부터 인중까지 내려가는 이걸 비소주라고 그래요. 코 기둥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에 각각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릅니다. 코끝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체 물질을 주로 많이 이식을 하고요. 코등은 딱딱한 뼈니까요. 실리콘이라든가 고아텍스라든가 또 비소주 같은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드포아라고 해서 인조 뼈를 쓰는 의사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게 어째서 좋은지, 장단점이 뭔지, 감염에 취약한 물질은 어떤 건지, 또 연골 이식을 하면 어떤 거는 흡수가 잘 일어나고 어떤 연골은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한 물질을 써야 되는지 그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수술하는 건데 내 코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흉이라는 게 성형수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술의 흔적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가 지겠죠. 결국 흉터가 어떻게 지느냐 하는 거는 절개법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흉터가 어디에 어떻게 집니까 하고만 물어봐도 그 의사가 어떤 식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흉터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절개하는 방법은 비절개법 또는 폐쇄성 절개법 또는 개방형 절개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방형 절개법 같은 거는 코 가운데 이쪽에 가느다랗게 흉이 남겠죠. 또 콧구멍 속에도 흉이 질 수 있어요. 폐쇄성은 콧구멍 속에만 흉이 질 수 있겠죠. 막연히 이 코가 수술하면은 어디 흉이 질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수술한 뒤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흉이 져서 이건 뭐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흉터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느냐 그게 어느 정도 두께로 질 수도 있는 거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코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를 자기가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겠죠. 어떤 분은 뭐 스타 사진을 찍어서 나는 이런 코 모양 하고 이제 목표 모양을 대충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죠. 옆에 얼굴의 넓이, 이마의 높이 이런 거에 따라서 높이, 각도, 넓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코 높이를 가지고 갔어도 그건 의사의 어떤 조언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은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얼굴 자체는 안젤리나 졸지처럼 큼직큼직한데 코는 아주 조그맣게 귀여운 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놓으면 마치 사진 합성해 놓은 것 같겠죠. 어색합니다. 그래서 또 무조건 나는 반보석 코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얼굴에 맞는 코가 어떤 코일까요?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균형은 잡힐까요?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야 됩니다. 코 자체만 갖고 오똑하게 예쁜 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얼굴의 균형과 얼굴의 다른 부분과의 균형과 조화를 맞는 얼굴, 코 그런 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 또 물어봐야 될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겠죠. 성형수술은 거울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바로 부작용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어떠한 부분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필수 질문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봐서 이제 코 수술을 하면은 이식물이 흡수가 일어나서 높이가 변한다든지 휘어진다든지 삐뚤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이식물을 쓰는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감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되고 코가 화살코 같은 거 교정을 할 때는 코가 이렇게 코가 길어서도 화살코지만 비소주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웃으면 자꾸 코가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 그런 사람 그건 화살코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비소주를 늘려줘야지 코가 오똑하게 되지 가령 가운데다 기둥을 세웠는데 피부가 안 늘어나고 비소주 피부는 짧아서 말하고 움직이면 코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 가운데 세우는 기둥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만약 연골로 세워놨으면은 연골 자체가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실리콘 같은 거나 이런 딱딱한 걸로 비소주를 세워놨으면
빵꾸가 나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모양에 대한 겁니다. 모양에 대한 부작용은 뭐냐? 코가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란 거는 누구나 다 완전히 정중앙으로 똑바르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코가 납작하고 넓적하고 넓고 이렇게 퍼져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수술한 뒤에 자세히 보면 코도 좁혀놨죠. 오똑해졌죠? 높아졌죠? 코 가운데 축으로서의 하나는 역할이 생기면서 보니까 코가 삐뚤어져 있다 이거죠. 이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누가 수술해도 그 정도는 양쪽이 달라볼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너 왜 코가 그렇게 삐뚤어졌니?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수술이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점검을 해서 비대칭이 좀 심해 보일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은 약간 삐뚤어져 보이지만은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대칭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코 수술 같은 것은 코를 이쁘고 각지게 아주 오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 전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게 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하고 오랜 동안 상담을 해서 꼼꼼하게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을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